네, 방해 중에서 두 번째 방해는 이제 비분광학적 방해인데, 이 방해는 주로 이제 시료 매트릭스나 기기가 이제 드리프트 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 효과예요. 이 매트릭스의 이 매트릭스 효과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매트릭스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분석 물질의 신호가 증가하든지 또는 감소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시료 주입 효과예요. 시료가 이제 에어로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뉴블라이저에서 이제 에어로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챔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챔버에서 마지막 토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동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즉 이것들이 이제 시료 에어로졸 방울의 크기하고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상의 문제가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 시료의 점성도라든지 증기압력, 표면 장력, 그리고 이온 세기, 산성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 방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동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점성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증기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호 세기가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피크가 원래 양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그리고 이온 세기가 증가가 되면은 시료의 휘발성이 감소해 가지고 결국은 이동하는 효율이 감소돼서 신호가 감소되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신호가 감소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플라즈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료 중에 쉽게 이온화되는 원소, 즉 소듐이라든지 포타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호가 감소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보다는 이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온화가 돼 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료 중에 탄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이 탄소 이온하고 분석 물질 간의 그 플라즈마 내에서 전하 이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특히 이제 높은 이온화 포텐셜을 가진 이런 그 알세닉이라든지 세륨 그다음에 수은 같은 이런 그 이온화 포텐셜 이제 이온화를 시켜주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의 이온화가 증가가 돼 가지고 즉 신호가 증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또 공간 전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앞에서 살펴봤던 인터페이스하고 아이온 오틱스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매트릭스 효과 중에서 가장 크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온 빔 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양으로 하전돼 있는 그 이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것들 간의 정전기적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온 빔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온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 빗살을 이온 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넓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의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것들이 감소가 이루어진다. 뾰족해서 쭉 해서 검출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넓어지면서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진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무거운 매트릭스 원소일수록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방해를 저감하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분광학적 방해를 저감하는 방법은 이제 시료 처리를 통해서 시료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이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중원자 그 방해 경우에는 그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그 시약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수은 같은 것을 우리가 분석하려면 수은은 순수한 그 탈이온 수보다는 산 용액에서 안정하니까 이 염산을 사용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방해가 다중 원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염산 대신에 이런 암모늄, 프롤리딘, 다이사이오카바메이트 같은 이런 이제
대체 시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를 제거해주면 뭐 분광학적 방해를 제거시킬 수가 있죠. 즉 이거는 뭐냐면은 ICP 매스가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ICP 매스를 하더라도 이게 매트릭스 제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앞에 이런 HPLC를 통해 가지고 매트릭스를 먼저 걸러내고 원하는 것들만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위 원소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죠. 스펙트럼 방해하고 그 방해에서 겹치지 않는 어떤 질량을 선택. 우리가 이제 뭐 크롬이다. 그러면 크롬이 동위 원소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른 이제 방해 물질들하고 겹치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감도는 좀 낮더라도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세팅을 최적화를 해줌으로써 하는데 기기를 최적화하는 거죠. 뭐 RF 파워를 조정한다든지 분무 기체 유량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플라즈마에서 샘플링 위치 즉 그 시료 콘하 샘플링 콘하고 토치 간의 거리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 분광학적 방해를 감소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RF 파워를 낮추고 그리고 분무량을 좀 높여주게 되면은 이 알곤의 그 산화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AR5 플러스가 줄어들게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분해능 ISP를 쓰면 ISP 매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즉 이것들을 예를 들어 뭐 크롬하고 여기 경우에 지금 52로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분해능을 쓰면은 소수점 뭐 둘째 자리부터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가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이건 이제 분해능 계산을 하면은 대략 2376으로부터 여기에 있네요. 그럼 52짜리하고 이거 방해 물질하고를 구분하려면은 레졸루션이 2300 그다지 높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은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하고 이것. 이거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매스에서 이렇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일반 쿼드러플 매스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또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충돌 셀, 반응 셀, 이건 이제 유니버설 셀이죠. 그 내에서 이런 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한다든지 충돌의 그 충돌 단면적인 아주 그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 구분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탄뎀 질량 분석기 매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스펙트럼 방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분광학적 방해를 저감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희석법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매트릭스 효과는 이제 매트릭스 성분 중에 들어가 있는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희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도 희석이 돼가지고 감도는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매트릭스 분석 물질 분리법으로서 뭐 일반적인 시료 전처리 방식이죠. 뭐 침전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액액 추출 방법, 고체상 추출 방법, 그리고 그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에 의해서 그리고 수소화물 생성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방해되는 그 매트릭스하고 분석 물질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분석하는 방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